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고지작입니다. 고지작이라는 게 뭐냐? 과거의 지구자기장을 고지작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암석에 기록된 지구자기장을 분석을 하면 대륙의 분포와 이동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지작이를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지구자기장에 대해서 먼저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자기장 모습입니다. 지구자기장은 자, 남쪽에서 나와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지구자기장에 들어가는 요 끝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자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자기장에 나오는 요 끝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자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남, 자북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근데 나침반 바늘의 북쪽이 남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통 자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자북에는 N극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S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자기장의 S극이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막대 자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S극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N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반대죠? 반대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나침반 바늘의 나침판 위치를 이동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자북이라고 하죠. 근데 나침반 바늘의 N극은 어느 쪽을 가리키겠습니까? 나침반 바늘의 N극은 S극하고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석의 S극 쪽을 가리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자북으로 정했지만 거기에는 지구 자석으로 치면 S극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자남에는 지구자기장의 N극이 들어가 있고 자북에는 지구자기장의 S극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자북입니다. 자북이 있고 보면 여기 자전축하고 자기장의 축하고 일치하지 않죠.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거 자북이라 그랬죠? 자북이라 그랬는데 진북이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진북은 뭐냐면 진짜 북쪽이라는 이야기죠. 지리상의 북쪽입니다. 지리상의 북쪽은 자전축의 맨 끝부분이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여기를 진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북과 자북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진북하고 자북 사이에, 요 사이에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하냐면 요 각을 편각이라고 합니다. 요 각. 도각이 편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편각은 뭐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 사실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구학 1에서 수능에서는 편각과 관련된 복잡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고 편각이 뭐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뭐다?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 요 각을 편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각의 위치도 편각의 크기도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여기 있다 그러면 편각의 크기가 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값이 좀 작죠? 그런데 만약에 위치를 이동을 시켜보면 만약에 요 위치다 그러면 편각의 크기가 좀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죠. 좀 작아졌죠? 조금 이쪽으로 더 가볼까요? 만약에 요 선상에 딱 요렇게 위치하는 요 지점에서 만약에 편각을 측정하면 진북과 자북이 동일한 곡선상에 동일한 방향에 요렇게 위치하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편각이 0이 되는 거죠. 0. 자, 편각이 180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각이 180도가 되는 경우는 어디냐면 자, 여기 진북과 자북 사이에 딱 중간에 딱 놓여 있으면 진북 방향은 이쪽이고 자북 방향은 이쪽이고 이렇게 돼서 진북과 자북이 정반대쪽을 향하죠. 그렇죠? 자, 진북과 자북 사이 한 중간 지점에서는 진북이 저쪽이다 그러면 자북이 반대쪽이 되니까 편각은 18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편각의 크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중요한 건 복각입니다. 복각. 자, 복각은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거고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자, 복각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 자기장이 수평선 혹은 지평면과 이루는 각을 복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B지역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B지역의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향합니까? 이쪽을 이렇게 향하죠? 근데 수평면은 어느 쪽을 향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사이각을 복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B 지점이 여기다. 요렇게 그려봤다. 자기장을 표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력선이 지평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평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게 지평선입니다. 지평선과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 위쪽 각을 복각이라고 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위쪽 각을 복각이라고 하는데, 자, 북반구의 경우는 이 복각을 플러스로 정의합니다.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반구도 한번 봐볼게요. 요 지점하고 대칭 지점이 여기죠. 이렇게 됐을 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평선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기력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은 요각이죠, 요각. 자, 요각. 자, 자기력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인데 90도보다 작은 각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것도 지평선과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요각은 90도보다 크죠. 그래서 90도보다 작은 각의 범위를 취합니다. 요게 복각이 되는 겁니다. 복각. 그래서 요 지점을 예를 들어서 C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C를 확대시켜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지평선 위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지평선이 이렇게 되면 지평선 위쪽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때 복각은 바로 요 각으로 정의한다. 알겠죠? 지평선과 이루는 각인데 90도보다 큰 각이 아니라 90도보다 작은 쪽의 각을 선택해서 복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반구는 이 복각의 위치가 조금 반대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남반구는 복각의 크기를, 값을 부호를 마이너스로 정합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좌북에 가서 만약에 복각을 측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북에서는 자기력선이 여기가 S극이니까 자기력선이 그대로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지평선과 이루는 각이 얼마다? 90도가 되죠. 그래서 좌북에서는 복각이 얼마가 되냐면 복각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90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럼 좌남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가 좌남이죠. 좌남에서는 요가 N극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자기력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복각의 크기는 요각이 되죠. 요각이죠. 그러면 역시 90도죠. 그래서 좌남에서는 여기 좌남입니다. 이 좌남에서는 역시 복각이 90도가 되는데 이때 복각은 무슨 각? 마이너스 각으로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족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족도는 이렇게 자기축을 수직으로 이렇게 나누는 요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기족도상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평선과 거의 나란하게, 지평선과 나란하게 모양을 확대시켜서 그리면 자기족도는 이 정도,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평선이라면 자기력선은 지평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평선과 이루는 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죠. 그래서 이때 복각의 크기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지구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OX로 표기하랍니다. 자기족도와 지리상의 족도는 일치하지 않죠. 자북하고 진북이 일치하지 않듯이. 그 다음에 2번 관측 지점에서 자북과 진북이 이루는 각은 관측 지점에서 자북과 진북이 이루는 각. 근데 이걸 정확하게 좀 표기를 안 했죠. 무슨 각이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수평면상에서 이루는 각입니다. 수평면상의 각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진북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인데 여기가 진북이고 여기가 진북이고 여기는 자북이다. 그러면 이 위치를 여기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요 각, 수평면상의 각을 뭐라고 하냐면 편각이라고 하죠. 이거는 복각이 아니라 편각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각은 수직각을 말하는 거고 편각은 수평각을 지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세요. 필기를 하나 합시다. 자, 복각은 수직각이고 수직각을 나타내고 편각은 수평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필기를 하나 하세요.
수평면상의 각, 수평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3번. 자기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복각의 크기가 크다.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좌북이나 좌남쪽으로 가면서 복각의 크기는 90도에 점점점 가까워지죠. 크기. 근데 여기서 크기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남반구에서는 복각이 많이 났으니까 크기가 작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크기라는 거는 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지칭합니다. 절대값. 절대값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무튼 자기 적도에서 북쪽으로 가건 남쪽으로 가건 크기는 절대값은 90도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구 자기장이 변하면 고지자기에 남아있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도 변한다. 지구 자기장이, 자, 고지자기라는 거는 이제 암석에 기록된 과거의 지구 자기장이죠. 거기에 남아있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구 자기장은 암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어떻게 형성이 된다? 이 암석이 마그마로부터 식어서 암석이 될 때, 고체가 될 때, 그때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이 암석의 광물들이 일정하게 배열되면서 이 암석에도 똑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럼 이 자기장이 지워지거나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암석이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배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이 되면 이 암석이 다시 녹지 않는 한 지구 자기장 방향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변할 수 있지만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장의 흔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의 생성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다. 자, 아까 봤죠? 물론 자기 적도하고 지리상의 적도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조금 어긋나긴 하죠.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진북하고 자북도 조금 위치가 안 맞지만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고위도로 가면서 복각이 커지고 저위도로 가면서 복각이 대체로 작아지죠. 그러면 이 복각의 크기가 크면 고위도에 있었다. 크기가 작으면 저위도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이 단원의 결론인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복각, 어떤 대륙에 남아있는 암석의 복각을 측정을 하면 이 암석이 형성됐을 당시에 이 대륙의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이 위도가 고위도로 변했는지 저위도로 이동을 했는지 대륙의 이동 방향을 혹은 대륙의 분포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암석이 있다 그러면 어떤 땅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이 땅덩어리 내부로 이제 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암석도 있고 땅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암석층이 있겠죠. 여기는 화강암이 있고 여기는 현모암이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C라는 암석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B라는 암석, A라는 암석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어졌다 합시다. 근데 C라는 어떤 그 대륙에 있는 암석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암석을 측정해 봤더니 고지자기의 복각이 플러스 40이더라. 그런데 B에 남아있는 거를 측정을 했더니 플러스 30이더라. 요거는 플러스 20이더라. 이렇게 되면 자, 생성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성 순서가. 예를 들어서 얘는 2억 년 전에 생성됐고 얘는 1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됐고 얘는 1억 년 전에 생성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억 년 전에 비해서 1억 5천만 년이 되니까 복각의 크기가 작아졌죠. 그래서 B 암석이 형성될 당시는 C 암석이 형성될 당시보다 위도가 저위도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A 암석이 형성될 당시는 더 저위도로 더 많이 이동을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도의 분포를 혹은 위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자북극의 이동 경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자북극은 원래 한 개죠. 자북극. 이 두 개일 수는 없죠. 지구 자기장의 자남도 그렇고 자북도 그렇고 한 개입니다. 근데 자북극은 이동을 한답니다.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자기장을 형성되는 건 뭐라 그랬죠? 외핵의 대류죠. 멘틀의 대류가 아닙니다. 외핵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속이 대류를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금속에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하죠. 중학교 때도 배웠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 외핵의 대류가 바뀌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도 위치가 자꾸 바뀝니다. 자북극의 위치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기별로 5억 년,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 시기별로 자북극의 위치를 찍어봤더니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과거에 5억 년 전에 자북극의 위치고 얘는 4억 년 전에 자북극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북극의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자북극은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북극의 이동 경로도 어디에서 측정하건 간에 하나의 경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하고 유럽하고 각 지역에서 두 지역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측정을 해봤더니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면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여기가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위치는 아메리카 대륙 자체가 이동하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륙에 남아있는 자북극의 방향도 같이 이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유러시아죠. 유럽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위치는 원래 위치보다 자북극이 이동함으로 해서 가리키는 고지각의 자북극의 방향도 같이 이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대륙이 이동하면서 각각 가리키고 있었던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던 자북극이 두 대륙이 이동하면서 각기 다른 곳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두 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현재의 대륙을 판게아 형성 당시처럼 똑같이 이렇게 딱 붙여놓고 봤더니 대륙을 딱 붙여놓고 봤더니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딱 붙여놓고 봤더니 이렇게 하나의 경로로 쫙 일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의 경로를 나타낼 것이고, 그런데 실제 현재 측정을 해봤더니 두 대륙에서 측정한 자북극 이동 경로가 두 개로 나왔다는 것은 두 대륙이 이동하면서 자북극을 가리키는 그 방향도 같이 변해버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제 물어보는 건, 자, 요걸 물어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했고, 어떤 게 유럽에서 측정한 건가를 물어볼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게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곡선이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각이 북극의 이동 경로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 그림부터 봅시다.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전자에 판게아를 기준으로 봅시다. 판게아 시절에는 두 대륙이 붙어 있었죠. 여기서 위치를 잠깐 보면 이게 유럽이고 이게 북아메리카죠. 그래서 대략 보면 여기 유라시아고 진북이 이쯤 됩니다. 진북. 현재는 진북에서 약간 비껴서 자북이 이렇게 있는데 자북의 위치가 이렇게 조금씩 위치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첫 시간도 이야기를 했죠. 각 대륙이 판게아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가 서로 벌어졌죠. 아메리카 대륙은 어디로? 북서쪽,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는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그러니까 진북이니까 자전축이죠, 이게. 자전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림으로 이동 방향을 표기를 해보면, 자, 아메리카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메리카에서 가리키는 자북극의 위치도 시계 방향으로 같이 변하죠. 어느 쪽으로? 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위치가 얘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그릴게요. 자, 여기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진북이고 아메리카 이동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서쪽이니까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 뭘 중심으로 해서? 자전축의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 자북극의 방향도 시계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오른쪽 방향, 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라시아는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유라시아는 동쪽 방향으로 이동했죠. 이렇게.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동쪽 방향으로 이동했다면
자전축의 북극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 셈이 되죠. 그러면 이 유라시아가 가리키는 자북극의 방향도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같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얘보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가 유럽에서 측정한 고지자기의 북극 방향이고, 얘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고지자기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순서를 꼭 암기를 하고 왜 그러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간에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지자기의 그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복각이다. 그래서 복각을 측정하면 이 암석의 생성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위도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위도 변화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질학적인 역사상 가장 큰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되죠. 뭡니까? 인도 대륙의 이동이죠. 인도 대륙의 이동은 고생대 말까지 판게 시절에는 저기 남쪽에 남과 끝에 붙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다가 중생대부터 계속 올라와가지고 현재 신생대 중기되면서 중국 쪽하고 충돌을 하면서 거기에 솟아 올라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극에 붙어 있던 게 계속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판의 이동 속도 중에 아주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죠.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해서 약 3천만 년 전부터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다. 인도 대륙이 북상하였다는 겁니다. 북상하였다는 거 어떻게 파악한다? 복각의 변화로 판단합니다. 복각의 크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남반구에 있었으니까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적도 쪽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각이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도를 통과해서 현재는 북반구에 있죠. 그래서 복각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복각의 크기를 물어보면 복각의 크기는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크기는 뭐라고? 절대값이라고 그랬죠. 복각의 절대값은 자기 족도에 갈 때까지는 점점점 0에 가까워지다가 다시 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부터 2015년까지 자북극의 이동 방향 경로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상당히 자주 변하죠. 자주 변합니다. 자, A 지점에서 복각의 크기를 측정을 한 겁니다. 기억. A 지점에서 복각은 2005년에 가장 크다. 복각이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북이나 자남에 최대한 가까워야 됩니다. 이게 자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북이 1920년에 자북은 여기 있었고 1965년은 이렇게, 80년 이렇게, 9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되려면 가장 자북극에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워야 됩니다. 이때가 가장 가깝죠. 점점점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점점점 거리가 2005년까지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때 자북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A 지점에서 복각은 크기가 가장 컸다. 그 다음에 니은 A 지점에서 2005년에서 2015년 동안의 복각의 크기는 2005년에서 2015년까지는 복각이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이렇게 A 지점으로부터 멀어져 버리죠. A 지점 가만히 있는데 자북극의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북극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복각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자북극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디귿 A 지점은 이 기간 동안에 복각이 0인 때가 있었다. 복각이 0이 되려면 자기적도까지 가야 됩니다. 자기적도가 되려면 여기 자북에서 90도만큼 내려가야 되죠. 90도만큼 내려가기는 상당히 힘들죠. 이 한 칸이 몇 도 정도 됩니까? 5도 정도가 됩니다. 이 한 칸이.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10도에서 15도 정도 변한 거죠. 각도가. 그런데 자북에서 자기적도까지 가려면 가게 크기가 90도만큼 위치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적도를 통과한 적이 없죠. A지점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선의 한 칸의 크기가, 이거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졌는데, 선이 이렇게 해서 같은 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위도고. 그래서 여기서 한 칸이 약 5도 정도 되죠. 여기서까지 한 칸이 5도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과거에 남아있던 지자기를 복원한 거죠. 줄무늬가 나타나죠. 이게 해령이죠.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위아래가 대칭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표기되어 있죠. 해령 부분은 당연히 정자극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해령에서는 현재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장은 현재 지구 자기장과 당연히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요거는 정자극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정자극기. 그 다음에 역자극기, 요거 역자극기. 이제 바뀐 거죠. 뭐부터 바뀌었습니까? 요게 먼저고 요게 나중입니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한 거니까,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해령에서 멀리 있는 게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자, A와 B는 같은 시기에 생성됐다 그랬는데 B는 보면 정자극기, 역자극기, 그 다음 정자극기 또 역자극기 요 위치죠. 몇 번 바뀌었습니까? 요 순서가. 요 순서하고 똑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얘하고 B가 같은 시기죠. A는 그거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A가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 최근에 100만 년 동안 해저의 평균 확장 속도를 구하랍니다. 뭐 확장 속도 구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겁니다. 주관식으로.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100만 년이고 그 다음에 100만 년일 때의 위치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고지작이 줄무늬로 찾아야 되죠. 요게 정자극기, 요게 0이죠. 0. 요 선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까지는 정자극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자극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 선은 어떻게 됩니까? 요 선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선이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시기별로 이렇게 이어봐야 됩니다. 선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이어보죠.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 선이 똑같죠. 이렇게 해서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여기 100만 년 동안에 100만 년 때의 위치는 여기서 10km죠. 10km. 그럼 100만 년 동안에 10km 갔으니까 속력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100만 년이면 10의 6승년. 그 다음에 10km면 10 곱하기 10의 3승 미터. 미터를 또 밀리미터로 고치려면 10의 3승으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면 정확하게 10이 나오죠. 10 mm per 년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맞죠? 이 해령은 300만 년 전에서 200만 년 전 사이에 저위도로 이동했다. 자, 그러면 요 위치가 요거라 그랬으니까 요 위치는 요거 200만 년 전 위치는 여기, 300만 년 전 위치는 여기가 되죠. 그래서 300만 년 때의 복각은 42, 200만 년 때의 복각은 38. 복각이 작아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저위도로 이동을 했죠. 맞나요? 자, 그 다음 거. 이 기간 동안에 자북극의 실제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변했죠? 이렇게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자북극이 둘로 분리되어 있었다? 하나죠. 하나인데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륙 이동하면서 대륙에 있는 암석이 가리키는 자북극의 위치도 같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분리가 된 거죠. 틀렸죠? 이게 중요합니다. 디귿. 약 3억 년 전후로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은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자, 보세요. 사실 요 뒤에도 있는데, 요 뒤에도 있습니다. 여기. 4억 년 전이 요쯤 되고, 5억 년 전이 요쯤 됩니다. 근데 5억 년 전, 4억 년 전까지, 한 3억 년까지도 크게 변화가, 이 위치, 간격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3억 년부터는 요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죠. 왜 줄어들겠습니까? 원래는 둘이 같아야 되는데 왜 벌어졌다? 대륙이 이동하면서 그 대륙에 있는 암석이 가리키는 자북극의 위치도 같이 멀어져 버린 거죠. 근데 얘는 3억 년 동안 이 자북극의 위치가 가리키는 방향이 멀어졌기 때문에 요만큼 벌어져 있는 겁니다. 요만큼 멀어진 거죠. 그죠? 3억 년 동안 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2억 년 동안 멀어졌기 때문에 암석이 가리키는 자북극의 위치도 요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얘는 1억 년 동안 이동을 했기 때문에 대륙이 1억 년 동안 자북극의 위치도 암석이 가리키는 자북극의 위치도 요만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멀어져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요 간격이 넓고 요 간격이 좁죠.
3억 년 동안 멀어졌기 때문에 많이 벌어졌고, 얘는 2억 년 동안 자북극의 위치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북극의 위치가 이동한 게 아니라 겉보기 위치가 이동한 거죠. 2억 년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조금 멀어졌죠.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많이 멀어졌고, 시간이 조금 경과했으니까 조금 멀어졌죠. 그러니까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3억 년, 2억 년, 1억 년으로 하면서 좁혀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억 년 동안 멀어지니까 많이 멀어져 있고, 2억 년 동안 멀어졌기 때문에 조금 멀어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3억 년 전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인도 대륙이 북상을 하고 있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인도 대륙은 약 언제 충돌을 했냐면, 근데 정확한 시기가 자꾸 이게 새로운 자료가 관측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가 자꾸 바뀝니다. 보통 한 3천만 년에서 3천만 년 전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2천만 년이 더 정확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7,100만 년 전에 인도가 이렇게 있었고요. 5,500만 년 전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3,800만 년 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만 년 전에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판하고 딱 충돌을 했죠.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생겼겠습니까? 둘이 딱 만나야 생깁니까? 만나지 않아도 생기죠. 두 대륙이 인도와 유라시아, 인도와 중국이 만나기 전에 바다 상태에서도 파고들면 수렴형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도 산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안데스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은 뭡니까?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파고들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인도가 사실 이 대륙하고 완벽하게 충돌하기 전에도 대략 요 정도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바다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중국이 될 거고요. 요 사이에 바다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수렴 경계, 여기는 해구가 형성돼 있을 거고, 해구 밑으로 이렇게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해양 지각이 파고드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때부터도 히말라야 산맥은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꼭 둘이 완벽하게 만나야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보통 한 3천만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인도 대륙의 위치를 시기별로 나타낸 겁니다. 자, 기억 맞는 거 골라볼게요. 이 기간 동안에 인도 대륙은 적도를 통과했다 보면은 요 정도에서 적도를 통과했죠. 위도가 여기. 그죠? 니은 히말라야 산맥은 B시기에 형성됐다 그랬는데, B시기 봐보세요. B시기면은 위도가 남반구에 있죠, 아직은. 그리고 시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 5천만 년? 5천만 년 정도 되죠? 5,500 정도 됩니까?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5,500만 년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되죠. 이때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죠. 대략 한 3천만 년 정도로 파악을 해도, 3천만 년에서 현재 교과서는 3,800만 년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3천만 년 전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5,500만 년이면 너무 떨어져 있죠, 많이.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 맞죠? 현재 인도와 유라시아판 사이는 수렴 경계가 존재한다. 맞죠? 수렴 경계죠. 근데 이제 인도와 유라시아판 사이에는 경계가 좀 수렴 경계이긴 하지만 수렴 경계의 방향이 좀 유형이 좀 바뀌었죠. 처음에는 서비평 수렴 경계에서 서비평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뭘로 바뀌었다? 충돌형 수렴 경계로 바뀌었다. 충돌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서비평에서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거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드는 거고. 그런데 이제 둘이 완전히 만나버렸을 때 인도 대륙과 중국 대륙이 만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거죠.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요 당시에는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때는 지진도 활발했을 거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충돌형 경계로 바뀌었죠. 이때는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히말라야 산맥 밑에는 화성 활동의 흔적들이, 화성암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죠.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일단 고지자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